네, 간밤에 미국 이슈부터 이제 국내 전략까지 함께 해보는 글로벌 전략가의 시간입니다. 그레더리 투자자분의 이완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10월은 변동성이 큰 달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다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피로감이 좀 누적된 것 같죠? 그런 가운데 딱 오늘 마침 타이밍 쉬어가는 CPI와 노동시장의 지표를 보면서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 먼저 뉴욕 증시 흐름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뭐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월 시작하면서 그동안 상승에 따른 이제 피로감이 좀 누적돼 있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노동시장 경고함에 따른 어떤 경기 회복 조짐, 그 다음에 25bp 수준의 금리 인하의 어떤 지속 기대감, 여기에다가 3분기 주요 기업 실적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죠. 특히 이제 대형주, 은행 대형주들을 이제 중심으로 지금 나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피로감들이 결국 월 말로 갈수록 상승 추세로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는 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가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감이 좀 완화됐었는데 반대로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달 CPA가 생각보다는 조금 좀 높게 나왔어요, 사실은요. 네. 그다음에 주간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조금 더 하락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렇게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은 한 하루 정도 좀 쉽게 좀 쉬어가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업종별로 보셔도 이제 뭐 빅테크,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좀 마무리돼 가는 단계, 특히 이제 3월 이제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소비 확대 수혜주들도 지금 조정에 좀 진입해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해주는 뭐 방산이라든지 정유, 금강주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좀 하단을 좀 견고하게 좀 막아주고 있지만은 업종별 차별화는 좀 지속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한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업종별 차별화라는 것은 좀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다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크게 좀 훼손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거기다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중심으로 상승이 아주 두드러지기 때문에요. 자, 예상치보다 좀 상회했던 CPI 발표를 오늘 부담으로 보는데. 연준의 9월에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오늘 다시 좀 높아지고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오늘은 또 아주 좀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속도 조절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9월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의 전망치가 더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 정도면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에 대한 우려감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오늘 나온 CPI가 전년 대비해서 2.4%거든요. 물론 8월 달에 2.3%가 나왔고요. 시장 전망치는 2.5%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를 했어요. 그리고 근원 CPI도 한 3.3% 정도로 전망치하고 8월 달에 3.2%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크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면 감내할 수준이 아닌가. 네. 특히 9월 말부터 시작된 중동 지역 리스크에 따른 유가 인상을 감안한다면은 이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25만 건이 나왔거든요. 25만 건, 보통 한 25만 건 정도가 넘어가면 약간 고용 지표가 좀 안 좋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리미트 수준까지는 딱 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큰 흐름이죠.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라든지 연준이 점도표를 연말까지 4.375%로 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B컷보다는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25bp씩 한번 두 번씩 더 인하를 하는 그러한 이제 베이비 컷이라든지 아니면 스몰 컷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갖고 시장을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한 번에 잡히질 않습니다. 이제 끈질긴 인플레이션, 끈질긴 물가를 확인을 했지만, 인플레의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감내할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이는 분석이 맞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11월에 FOMC에서 0.25%포인트가 조금 더 가중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B컷보다는 이제 스몰컷이
기대감이 크고요. 자, 그러면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경기 부양책으로 그간의 승승장구했던 중국 증시가 8%의 급락을 나타내면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는데 어제는 또 다시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변동성이 큰 10월이 뉴욕보다 중국에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부양책 추가적으로 더 기대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는 게, 이 중국의 이제 증시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다. 아니면 대세 상승이 이제 어떤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논쟁이 좀 크죠.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의 어떤 통화 완화 정책과 그다음에 정부의 소비 확대 정책으로 그동안 이제 펀더멘털이 저평가된 그 중국 증시가 정상으로 회복돼가는 과정을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2020년 12월 달에 엔티그룹 IPO 규제 이후로 사실 중국 증시가 암흑기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이제 HSCI 지수는 한 뭐 12,000 정도, 그 다음에 상해 종합 지수는 3,700점 정도로 아마 정상화된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다른 것보다 계속 잘 나가다가 한 이틀 정도 이제 증시가 좀 힘들어졌는데 다른 것보다 이제 국경절 연휴 동안 소비 지표가 다소 좀 미흡했어요. 뭐 여행객 수라든지 소비액은 어느 정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 뭐 1인당 소비 지출이 좀 줄었다. 뭐 이런 수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부양책을 제시를 또 했는데 1,000억 위안 규모의 이제 중앙정부 예산, 2025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집행하겠다. 이 부분이었는데 시장에서는 한 1조 위안 정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갖고 한 이틀 정도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마 양 시장이 좀 키 맞추기를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홍콩 증시는 계속 열렸고요. 그다음에 본토 증시는 한 일주일 쉬었거든요. 그 사이에 나온 키 맞추기를 전 먼저 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증시부양책이죠. 다른 게 아니라 증권, 펀드, 보험사 간의 스왑 시설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요 설치했을 경우에는 뭐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가 한 5천억 위안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때 95조 원 정도였던 수준까지 끌어올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시장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일단은 인민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이번으로 끝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의 이제 8월 CPI가 한 0.6%거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대출 우대금리가 한 3.35%라고 본다면은 양자 간의 차이가 한 250bp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중국의 인민은행도 미국과 동조화돼서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도 계속 나올 거다.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소비 부양책들이죠. 2구 환신 정책, 그다음에 11월 이제 광군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연말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 이것까지 다 합친다고 보면은 결국은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지 소비 확대 정책은 아마 중국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중국의 소비가 올라갈 것을 그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지속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소비 문제에 관련돼 갖고 중국의 가계 저축률이 한 35%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팬데믹 과정 동안에 중국이 개인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한 게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저축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그것을 결국 정부가 어떻게 끌어내서 소비를 더 확대시키고 하는 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아마 이제 증시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관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럼 관련해서 중국주들 국내에서도 좀 기대감 더 가져가도 될까요? 어떤 중심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게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소비 확대 관련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샤오미라든지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 이제 하이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핀두오도 그다음에 이제 진둥닷컴 같은 이제 이커머스 쪽도 이제 강세가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국내 업종들 특히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소비재 쪽을 좀 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게 이제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거보다 그 IT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부양책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국내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어떤 수출 부분들도 아마 네.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위안화도 강세로 가고 있고요. 원화도 강세로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통화 강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11월 11일에 이제 중국의 광군제 좀 기대감 있고요. 그 미국과 동반해서 중국에서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제 관련해서 소비주들 중심으로 관심 유효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략 면에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한 달간 한 20%가량 상승하는 등의 랠리를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로보택시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자,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흐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일단 뭐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하는데 워너브로더스 그 영화 스튜디오에서 해요. 그래서 위 로봇이라는 그 행사를 통해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로보택시 어떤 프로토타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 생산 예정인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도 선보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단순하게 로보택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마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서 이 테슬라가 앞으로 갖고 갈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행사가 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관련돼 갖고는 시장에서는 이미 테슬라가 좀 뒷북을 치는 개념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은 글로벌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은 이미 지금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중국의 이제 바이두 아폴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라이드 이런 업체들이 사실 2년 전부터 시장을 이미 다 점령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령된 시장을 테슬라가 치고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겠다. 특히 이제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비즈니스 환경 등에서 지금 뒤처진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건을 통해서 아마 테슬라가 시장에 어떤 새로운 충격을 주기에는 좀 약간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한 며칠 동안 다시 또 주가 조정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돼 갖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네. 그럴 경우는 테슬라 문제가 되면은 국내 2차 전지 산업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국내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테슬라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테슬라 이제 납품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중국이 장악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금 환황인데 미국의 시장은 약간 동결돼 있기 때문에 좀 대주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내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하반기부터 뭐 테슬라 이런 문제보다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인프라가 확대가 가시화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멕시코 공장뿐만 아니라 공장을 추가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과 GM의 어떤 전기차 생산 영역, 그다음에 GM 포드의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 리비안하고 이제 폭스바겐의 미국 내 공장 가동 준비까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아마 올해 말부터 또 이제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이제 미국 내 공장을 또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삼성 SDI들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미국 내 전반적인 전기차 생산 인프라가 확대되는 모습이 가시화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2차 전지주의 전반적인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떻게 좀 전략 가지고 가면 될까요? 포트폴리오 전략이요. 일단 저는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 그다음에 소비 완화 정책, 소비 확대 정책 이것에 국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라. 일단 이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지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 업종도 계속 붙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앞단에 있는 통화 완화 정책과 소비 완화 확대 정책을 본다면은 뭐 IT 제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제약 바이오, 소비재, 2차 전지, 화장품 엠터 쪽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붙잡고 하는 게 더 유리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방산주와 여행 항공주까지 네, 짚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소비 확대 관련주들 좀 주목 계속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레놀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